북한이 오늘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체 재원과 발사 배경 등 세부 사항을 분석 중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참 출신의 신조구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 분석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분석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당초 합참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가 발사체로 수정을 했고요. 27분간 수발을 쏘았고 동해상으로 최대 200km까지 날아갔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 발사체인지 조금 더 확인이 된 부분이 있나요? 예, 글쎄요. 일단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상 발사체죠. 그 사거리만을 가지고 이게 어떤 무기체계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현재.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호도반도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 호도반도는 북한이 신형 무기체계를 실제 사거리 시험 발사를 하는 곳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시형 무기 시험 사격장이죠. 그 2014년도 중순에도 북한이 호도반도에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우리 지금 보도에 나왔던 K인-09 300mm 대구형 방사포를 시험 발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당시에도 이제 지금과 비슷하게 수발을 발사해서 북동 방향으로 한 200km 떨어진 무인도에 이제 명주시킨 사례도 있는데요. 근데 이 미사일이나 방사포나 두 가지 특징이 보면 고도가 높이 올라가지 않고 비행하는 모습들이 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발사해서 사고도 비슷하니까 이두 가지로 좀 추정할 수 있는데, 네. 300mm 방사포의 유도 장치를 개량한 성능 개량형 또는 이제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300mm 방사포의 성능 개량형 또는 신형 탄도미사일을 시험했을 가능성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현재까지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은 아닐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동의를 하십니까? 예, 글쎄요. 과거도 2014년도에도 이게 이제 군이 이제 과거에 호도반도에서 이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 좀 약간 방사포로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네.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 군이 처음에 입장이 미사일이라고 하니까 최초에는 미사일의 어떤 특성이 좀 보였겠죠. 우리 군에도 보면은 이제 탄두탄 감시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무기체계들을 이제 호도반도에서 발사하는 것들은 레이더로 다 포착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제 레이더에 탐지된 궤적만으로 이게 오늘 어떤 무기체계를 발사했는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예.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합참은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날아가는 고도와 궤적이 과거에 쐈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슷하니까 최초 입장이 이랬던 것 같고,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다시 해보니 이 방사포의 가능성도 있겠다고 해서 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레이더만으로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이런 이제 무기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면 호도반도에 장비들이 집결할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장비들을 위성으로도 사전 포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정확히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군의 정보가 미사일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군에서도 설명을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두고 좀 자세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특정하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현재 이게 또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가 중요한 게 현재 유엔 제재 대상을 보면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닐 경우에는 이 제재 결의안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탄도미사일이 아닐 경우에 유엔 결의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네네. 탄도미사일은 다 유엔 결의안에 다 저촉이 되고요. 사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거리를 쐈든 장거리를 쐈든 중요하지 않는데, 네. 보도에 나왔지만 오늘 오전에 이제 일본 방위성에서도 북한의 미상 발사체에 관한 입장도 나왔어요. 네. 이런 보도가 있었지만 일본에는 위협이 되지 않았다.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결의안 저촉과 함께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도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조금 더 이제 분석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에 좀 단거리 발사체를 선택해놨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정말 교착 상태에 빠져 있죠. 예. 근데 하지만 이제 미국은 이제 북한은 신뢰를 하되 검증을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니까 북한이 좀 요구하는 제재 수위를 낮춰가면서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은
지금 당장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미국과 북한이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이란과의 뭐 핵 협상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핵시설은 완전히 해체돼야 되고, 뭐 핵 관련 시설들, 뭐 장비들 원심 분리기는 파괴되며, 뭐 언제 어디서든 현장 사찰을 허용해라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면 자기는 절대 합의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네네. 근데 오늘 만약 북한이 뭐 스커드 기어 이상, 화성 12형 이상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뭐 쐈다면 레이더의 궤적이 잡히고 당연히 이거는 이제 탄도미사일 확정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비핵화 협상의 판이 깨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단거리를 발사했다는 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어떤 무력 시기성 성격의 어떤 시험이 아닌가 그렇게라도 좀 예상해 볼 수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발사한 발사체가 내일 북한 관영 매체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이제 관영 매체에 나온 어떤 북한 사진과 기사를 보면 뭐 내일 이제 북한의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이제 더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300mm 신형 방사포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300mm 방사포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5년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이미 공개를 하고 실전 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사한 그 발사체로 추정되는 게 더 신형일지 아니면 그때 실전 배치됐던 발사체인지 그 구분이 가능할까요? 일단 뭐 궤적은 200km 정도의 사거리 능력은 비슷합니다. 뭐 70km에서 오늘 200km 정도 날아갔으니까 네. 사거리를 다양해서 시험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뭐 일단 북한은 이미 이걸 실전 배치했다고 이미 주장을 했습니다. 뭐 과거에 공개를 상당히 또 많이 했어요. 호도반도에서 실제로 발사된 것도 공개한 적이 있고. 네. 근데 이제 방사포랑에 보면 이제 항상 개량이 됩니다. 이런 것도 개발하더라도 무기체계라는 게. 그러니까 유도 장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200km를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유도 장치를 좀 더 성능이 개량된 걸 하면 목표 지점에 좀 더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이제 성능 개량을 다양한 사거리에서 수발을 시험할 수 있다고 추정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게 한국군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차량에 탑재를 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쏠지를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타격하기가 쉽지 않은 무기로 알려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방사포에 대공 로켓을 요격하는 무기 체계는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무기 체계 북한이 워낙 많은 이제 재래식 전력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수백 발 아니면 뭐 수천 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무기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런 무기 체계도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뭐 말씀대로 타격하기 정말 어려운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지금 한반도 화해 국면에서 약간은 당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 군 당국의 대응 방안이 어느 측면에서 좀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방어적인 이제 군사 전략으로는 이런 대구형 방사포의 공격을 막고 우리가 뭐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선에서 막는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사전에 탐지를 하고 이런 탐지된 이제 북한의 무기 체계들을 우리가 사전에 무력화시키려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우리 군의 가장 좀 부족한 점이 뭐냐면 타격 수단이 있어도 눈이 없습니다. 북한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적으로 막는다는 게 상당히 불가능한데 그 앞으로는 이제 뭐 전자권 전화에도 되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감시 정찰 자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앞으로 북한의 이제 사전 탐지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전화 연결해 봤는데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 분석관과 전화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